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0살 돌싱녀입니다. 그렇게 많지 않은 나이에 결혼과 이혼, 금지된 사랑까지 경험한 제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2년 전 저는 갓 결혼한 28살 새댁이었습니다. 같은 회사 동기로 만난 남편과 회사 사람들 눈을 피해 조용히 사내 연애를 하다가 사귄 지 2년 만에 결혼식 청첩장을 돌리면서 회사에 저희가 연인 사이라는 커밍아웃을 하게 되었죠. 그로부터 한 달 후 한창 주변에서 예뻐졌네, 밤에 남편이 잘해주나 봐 따위에 시시콜콜한 소리를 듣던 바로 그때 제 인생이 180도 바뀌고 혼자 은밀하게 상상만 해오던 일이 현실이 되는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사실 말이 좋아 신혼이지 남편과 저 사이에 사랑을 나누는 일 따위는 없었습니다. 신혼여행을 떠난 바로 그 첫날 밤을 생각하며 들뜬 마음으로 준비했던 섹시한 옷을 입고 호텔방 욕실에서 나왔어요. 바로 그때 먼저 골아떨어진 남편의 핸드폰에 오빠 나 너무 힘들어라고 친한 회사 동기 여자친구의 톡을 본 후 제 세상은 무너져 내려 버렸거든요. 그동안 단 한 번도 의심해 본 적도 몰래 들여다본 적도 없던 남편의 폰에는 충격적인 기록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저에게 결혼을 약속하고 프로포즈를 했던 그 즈음에 동기를 임신시켰었다는 것과 우리가 웨딩홀을 계약한 다음 날 동기의 수술에 함께 가주었어요. 그녀의 회복을 위한 휴가 기간 때는 저에게 일주일간 출장이라며 거짓말을 하고 계속 동기의 집에 같이 있어 주었다는 것까지 모든 배신의 증거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제야 동기의 SNS에 올라온 여행 사진들이 남편의 연애 시절 출장지와 계속 겹친다는 사실을 깨달았고 하나씩 거짓의 날이 저를 찔러댈 때마다 제 마음은 허망하기 그지없었습니다. 믿을 수 없는 현실 앞에 무심하게 흐르는 밤의 정적과 고요한 숨소리, 호텔방의 야릇한 조명이 삼위일체를 이루며 저를 아득히 에워싸고 지옥으로 끌고 내려갔습니다. 당장 파혼하고 집으로 돌아갈까 엄마 아빠가 충격받으실 텐데 회사에는 어떻게 말하지? 시까지 올려놓고 배신당해 파혼한 게 퍼지면 회사 사람들이 얼마나 나를 불쌍하게 보고 비웃을까요? 옷을 입은 채 그렇게 홀로 쓰러져 울다가 웃으며 미친 사람처럼 밤을 새운 그날, 그 전까지의 밝고 생기 넘치던 영혼을 잃어버린 그 고통의 밤에 저는 몸도 마음도 완전히 무너져 내려 버렸습니다. 몸이 안 좋다는 핑계로 신혼여행 내내 사랑을 피하고 신혼집에 들어와서도 이 핑계 저 핑계를 대며 마주치는 일조차 피하자 남편도 무엇인가 눈치를 챈 듯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저한테 대체 왜 그러느냐고 묻거나 화낼 법도 한데 그는 마치 제가 그렇게 행동하는 이유를 아는 것처럼 조용히 입을 다물어 버렸습니다. 행복한 가정을 꿈꾸며 포근하게 꾸몄던 신혼집은 온통 하얀 방으로 둘러싸인 정신병원처럼 경계가 사라진 낯선 곳이 되어버렸죠. 저는 이 일을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했고 혼이 빠진 사람처럼 멍하니 회사와 집만 와갔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계획을 세우고 조용히 소리 소문 없이 일을 처리할 때까지 최대한 혼자만 알고 있어야 했습니다. 부모님께는 딸이 잘 지내는 것처럼 톡을 보낼 때마다 마음이 아려왔고 눈물로 밤을 지샌 적도 있습니다. 회사에서도 불행한 티를 내지 않으려 노력했지만 어쩔 수 없이 티가 났던 모양입니다. 혼이 나가 아무 계획도 갈피도 잡지 못해 방황하는 마음이 드러났던 것일까요? 평소 세심하게 후배들을 잘 챙겨주시기로 유명한 팀장님이 갑자기 저에게 따로 톡을 보내셨습니다. 저녁 식사를 같이 하자고 톡이 왔습니다. 41살 돌싱남 캐주얼이 잘 어울리는 동안 외모에 키도 크고 훤칠한 팀장님은 여직원들에게 늘 인기가 많았습니다. 덕분에 어리고 예쁜 여직원들과의 사이의 연문도 종종 있었지만 잘생긴 인싸에게 을에 붙는 수식어 같은 것으로 치부되고 말았을 뿐 업무 성과도 높고 윗분들에게도 인정받는 분이어서 그런지 아무 문제도 불거진 적이 없었지요. 여자친구도 있다는 것 같았지만 그런 것은 아무 상관이 없었어요.
여직원들은 모이기만 하면 팀장님 얘기를 꼭 하고는 했으니까요. 각자의 판타지가 섞인 노골적 발언들도 심심치 않게 오고 가고는 했습니다. 밤일을 잘해서 한 번 하면 여러 번도 한다는 말도 하고 자기가 팀장님과 해봤는데 지치지도 않고 너무 좋았다고 하는 말을 하곤 했습니다. 그런 얘기들을 들으며 저 역시 가끔씩 선 넘는 상상들을 하고는 했는데 그런 분이 저에게 따로 저녁 식사를 하자니 어쩐지 마음이 요동치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회사 근처 초밥집에 가니 먼저 자리를 잡아두신 팀장님이 혹시 사케 마실 줄 아냐며 도수 높은 사케를 주문했습니다. 불행한 결혼식 이후 술은커녕 누군가와 외식조차 한 적 없던 저는 오랜만에 맛보는 맛있는 스시와 술, 그리고 다정하게 제 마음까지 챙기는 그 남자 앞에서 그동안 갈갈이 찢긴 마음이 온기로 한 땀 한 땀 기워지는 느낌이 들었고 어느새 마음의 빗장은 사르르 완전히 풀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때쯤 팀장님의 마음이 제 아픈 마음과 슬픔을 위로하는 것처럼 느껴졌고 그것을 느끼자 마음이 찌르르 울리며 뜨거워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자연스레 저 역시 그의 몸에 눈이 가더군요. 그동안 상상으로만 그려왔던 그의 훌륭한 근육과 단단한 허벅지 그리고 그 녀석. 그러자 결혼 이후 쭉 닫혀있던 제 안에 참을 수 없는 불길이 일고야 말았습니다. 2차로 요리 맛집 이자카야에 가자며 밖으로 나왔지만 저희는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인근 모텔로 급히 발길을 향했습니다. 모텔방 문이 닫히기 무섭게 그는 이글거리는 눈빛으로 저에게 덤벼들었고 그날 밤 저희는 3번의 사랑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 퇴실 전에 다시 또 뜨겁게 사랑을 나누었지요. 평소 팀장님이라 부르며 업무상 지시나 하달받던 그에게 안긴 채 쏟아내는 뜨거운 것들을 받아내는 기분이 참 오묘하더군요. 부재 중 전화 한 통 정도밖에 안 되는 남편의 존재는 까마득히 잊힐 만큼이요. 의무적으로 올려대는 무미건조한 핸드폰 진동 소리를 뒤로 한 채 그 남자의 거친 사랑에 몸을 맡겼습니다. 팀장님과 사랑을 한 후 바로 다음 날부터 저는 이혼을 준비했고 남편도 순순히 이혼에 합의했습니다. 가족들은 사기 결혼이라며 소송을 하겠다 했지만 저는 단 하루도 더 그 결혼에 얽히고 싶지 않아 빠르게 정리하고 도장을 찍었습니다. 팀장님과는 그 단 한 번의 사랑으로 끝났습니다. 그분이 사귀어오던 여자친구와 재혼을 하게 되셨거든요. 하지만 그날 밤 저를 바라보던 그 눈길, 뜨거웠던 시간은 아직도 생생해서 자꾸만 혼자만의 상상에 빠져들고는 합니다. 이렇게 뜨겁게 상상을 하다 보면 제 인생도 사랑도 다시 현실로 돌아오는 날이 오겠지요. 좋은 사람을 만나서 사랑을 뜨겁게 하고 싶습니다. 아픈 만큼 좋은 인연이 나타나길 바라야지요.